안녕하세요. 이번 달 제가 분석할 기업은 서남입니다. 이 기업은 2020년 2월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했고, 시가총액은 오늘자 기준으로 634억이고요. 전체 코스닥에서 순위는 1196위로 아주 작은 시총을 가진 유명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오늘자 주가는 3,075원이고요. 52주 최고가는 5,160원이고 또 최저가는 2,700원 가량입니다. 이 회사의 공모가가 3,1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지금 공모가 수준에서 지금 1년 반 이상을 계속 이제 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퍼는 이 기업이 아직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퍼를 추정할 수가 없고 업종 퍼는 42.7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은 없고요. 발행 주식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 기업이 영위하는 주력 사업은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그리고 고자장 자석, 이런 두 가지 주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먼저 오른쪽으로 가서 이 초전도란 게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본 지식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뭔가 습득한 그런 내용들, 좀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아시는 분들은 그냥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전도체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전도체라는 거는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물체를 말하고요. 그 예로는 전선이나 케이블을 둘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체는 이제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 원자의 사이를 이동하면서 원자와 전자가 부딪히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에서 이 빨간색 큰 원이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작은 회색 동그라미가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자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끊임없이 부딪히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전자기기들이 뜨거워지게 되고요. 이렇게 열이 발생하면서 발열이 있으면은 전력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전선에는 다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인류가 100여 년 이전부터 인류가 이제 저항이 0인 물질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 초전도체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초전도체는 1911년경에 최초로 발견이 돼요. 네덜란드의 온네스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원자의 움직임이 느려져서 도선의 저항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은의 저항 변화를 실험을 하게 되는데, 액체 헬륨을 가지고 영하 268도의 실험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액체 헬륨으로 온도를 계속해서 낮추다 보니까 어느 지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이 물체의 저항이 0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상태를 초전도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견은 1913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의미 있는 발견이 1957년에 와서 이루어졌는데, 이 러시아의 이름이 아브리코소프라는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 초전도체 내부로 자기장이 침투하지 못하고 밀어내는 현상을 연구를 하다가 이 초전도체가 3차원적으로 특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파란 글씨로 쓴 퀀텀 락킹이라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 검정색 물질이 서로 이제 부양하고 있잖아요. 이 현상을 나타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자기 반발력을 이용해서 낮은 높이로 떠서 초고속으로 달리는 자기부상 열차의 토대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이 초전도체라는 게 어떤 물질이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또 내부의 자기장을 밀쳐내는 등의 성질을 보이는 물질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론 관련한 거니까 몇 가지 또 노벨상을 수상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고요. 이제 그 이후로도 인류가 초전도체가 이제 극저온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이제 한계를 극복하면서 상용화의 가능성을 점점 이제 높이게 되었는데요. 이 1986년에 두 명의 과학자가 구리 산화물 계열의 혼합물을 만들었대요. 이제 그랬더니 이 물질에서는 영하 183도에서 초전도체 특성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최초의 영하 268도의 환경에서 이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을 했었는데 이제 거의 100도 가까이를 올려가지고 이제 이게 진짜 저온이 그러니까 진짜 고온이 아니라 영하 183도도 여전히 엄청나게 낮은 온도이긴 하지만 그 기존의 발견과의 차이를 이제 특징으로 삼아서 고온 초전도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또 1987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발견이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는데요. 이 영하 183도라는 물 온도는 액화 질소로도 만들 수가 있대요. 아까 위에 268도는 액체 헬륨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액화 질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 질소가 공기 중에 80%를 차지하는 아주 흔한 기체이기 때문에 이 액화 질소의 가격이 생수만큼 저렴해서 이제 상용화에 가까워졌다라는 의의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발표에 의하면 이제 영하 23도에서 초전도체 특성이 유지된다는 논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온 초전도체라고 부르는데 이 상온의 상압이면 그러니까 압력이 이제 보통 압력에서도 이게 가능하면 정말 뭐 너무나 훌륭한 발견일 텐데 이게 아주 높은 압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온 초전도체는 지금 압력의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은 상온 상압에 아주 완벽한 발견을 이루게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초전도체가 이제 응용되는 이 산업적인 부분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초전도 송전 케이블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력기기에 사용되는 그 구리선, 현재는 구리선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대체하는 케이블이래요. 그래서 초전도 선재는 이 전류의 밀도가 구리의 10,0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뭐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또 저항으로 인한 전기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 전기세도 저렴해질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상상인데 그냥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인데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나중에 확충할 때나 아니면은 스마트 시티가 이제 나중에 흔해질 경우에 이 도시의 전력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아무래도 이 초전도 케이블에 대한 니즈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탄소, 이 핵융합로 발전이라는 게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아주 고효율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꿈의 에너지라고 불리는 그 핵융합 발전, 그 그쪽에도 이제 이 초전도체가 응용이 돼서 산업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인공태양이라는 이 핵융합 발전기를 만들 때 이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를 아주 강한 자기장으로 가둬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아까 그 자기부상 열차 때 말했던 퀀텀 락킹이라는 그 현상으로 그 초전도체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아주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퀀텀 락킹 현상에서 나왔던 자기부상 열차에도 이 초전도체가 응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풍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초전도선을 사용을 하면은 초전도 코일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구리선으로 만든 코일보다 면적당 훨씬 더 높은 허용 전류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발전기 대비해서 5배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요 밑에 부분은 제가 서남에서 올 2월에 IR 자료 발표한 부분을 좀 발췌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 서남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술이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제 제조 기술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바와 같이 이 고온 초전도라는 것은 액체 질소를 냉매로 해서 액체 질소를 냉매로 해서 영하 190도 이상의 온도에서 초전도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고, 또 고온 초전도체는 다시 1세대와 2세대로 분류가 되는데, 1세대는 은을 이용했기 때문에 단가가 비쌌고, 그 은이 좀 무르잖아요. 그래서 강도가 약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남이 지금 연구를 완료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는 일반 금속을 이용해서 일반 금속을 이용해서 코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고, 또 이제 강도도 철강 소재이기 때문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한전과, 약간 밑으로 내려갈게요. 한전과 LS 전선과 서남이 같이 그 흥덕 변전소와 신갈 변전소 사이에 이르는 그 1.1km 구간에 그 초전도 케이블을 활용한 송전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여기에 초전도 선재를 서남이 100km 정도로 납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산 선유 간의 2km 구간 그 송전 플랫폼 사업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역곡 온수간 1.6km 초고압 초전도 송전 사업도 2022년부터 4년까지 진행 예정이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직 그 팬데믹 상황 때문에 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좌측으로 가서 회사를 다시 볼 텐데요. 그 3번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 그 매출 비중의 96%가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예요. 근데 2020년 매출액이 겨우 14억 원밖에 안 되는, 뭐 이거는 정말 너무 볼품없는 매출이었는데, 그 2020년에 매출이 저조했었던 이유가 2020년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사업들이 이제 진행을 예상을 하고 있었으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각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지연을 좀 시킨 영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대면 미팅도 불가능하고 다른 나라 상황도 여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사업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는 이게 어느 시점에 발표해서 조사한 자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15년부터 뭐 2021년까지의 이제 뭐 과거 실제 규모와 예측 규모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시장 규모가, 고온 초전도 선제 시장 규모가 글로벌리 4천억 원이 2021년에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 이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여기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이 전력 응용 분야 관련해서는 90%에 이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뭐 요 정도 내용으로 그냥 시장 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전도 선제 시장 자체보다 이 자석 응용 분야가 지금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해요. 이게 MRI 쪽 이런 쪽에도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장 전망이나 성장성은 매우 러프하게 보면은 그 빌 게이츠가 주도하는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라는 그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그 회사인데요.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이라는 이 회사와 또 영국의 토카막 에너지라는 이 두 회사가 핵 융합 발전 그 스타트업들인데, 이 상용 핵 융합 발전의 핵심 기술로 바로 이 서남이 제조하는 2세대 고온 초전도 선재를 채택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의 발표에 따르면 향후에 2030년도에 이제 상용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이제 서남을 포함한
다른 이제 그 선제 공급사들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좀 저희가 잘 봐야 될 부분인데, 이 초전도 핵융합 발전소의 경우에는 일기 제작에 이 초전도 선재가 수만 킬로미터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 생산 설비로는 연간에 수백 킬로미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균을 내면은 그냥 최소 잡아도 약 100배 규모로 10년 안에 증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경쟁사 매출 규모는 지금 상용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각 경쟁사의 뭐 판매 활동이나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서남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업 경쟁력 분석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선정기업 최근 뉴스를 보시면 제가 두 개를 붙여놨는데, 이 대표 인터뷰가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마치고 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뉴스 기사 한 번씩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 밑에 이제 제가 표를 붙인 게 있는데, 이게 IR 자료에서 발췌를 해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탑티어, 여기 경쟁사를 보시면은 이 탑티어에 서남이랑 몇 개 기업이 포진을 해 있는데, 이 AMSC라는 미국 기업이 초기 시장 선점은 효과를 누리고 있고, 또 슈퍼파워라는 것도 역시 미국 기업인데, 얘는 자석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남은 뭐 이제 본인 피셜인데 자사의 독자적인 증착 기술, 여기서 말하는 뭐 RCDR이라는 뭐 이 증착 방법이 있는데, 이게 독자적인 기술이고, 이 기술로 인해서 경쟁 기업들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 표에 있는 이 수치들로 보면은 이 임계전류라는 거는 밑에 써놓은 것처럼 이 초전도체에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를 뜻한데요. 그래서 이 임계전류는 경쟁사 중에서 잘하는 데 대비해서 최소 1.3배, 그리고 생산 속도도 경쟁사 중에서 가장 잘하는 곳보다 2배, 선제 가격은 이 두 회사보다 4분의 1 수준이고요. 그리고 원재료비도 두 번째로 싼 기업보다 한 40%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초전도 선제 업계가 이제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누가 구축을 먼저 하느냐, 이거를 두고 경쟁하는 시점까지 와 있다라고 하고요. 이 대표이사는 자사 이제 초전도층 이 공정이 독자적 기술이고 우수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경우에는 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위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이사는 보면은 양력을 보면은 서울대 대학원 물리학과 박사이시고요. 전에 LG전자 기술원에서도 근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재무지표는 너무 이제 볼품이 없어서 많이 볼 필요는 없는데, 이 18년도 매출액이 조금 컸잖아요. 한 50억 가량 되는데, 이때 아까 그 한국전력에 납품을 했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매출이 반영돼서 이게 한 50억 가량 매출이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다 할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매출은 거의 뭐 시범 사업이나 테스트 쪽의 납품 위주로 해서 매우 미미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직전 3개월 매출은 여기서 설명을 방금 드렸고, 이 매출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나 수주 시기,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플럭추에이션이 좀 큰 편이에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안하게 보이고,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매출 변동성도 좀 장차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은 전부 다 손실을 기록 중인데요. 이게 판관비는 계속 이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쓰고 있으니까 판관비는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매출이 이거를 커버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부채 비율은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생산시설 확충을 본격화하게 되면은 이제 시설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또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주의 깊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치 평가 분석은 이게 지금 국내 독점 기업이고요.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볼 게 없어서 일단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최대 주주인데요. 최대 주주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코리아. 이거는 그 본사가 아니고 코리아에 있는 지사예요. 그 지사와 그 특수관계인이 약 10% 남짓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최대 주주로 지금 되어 있고, 전략적 사업 파트너라고 하는데, 아까 그 Q&A 질문이 나와서 나중에 뒤에서 좀 관련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은 이제 이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은 2024년까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도 2022년까지는 면제가 되는데, 그리고요, 영업이익 관련한 거는 이 기술 성장 기업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미적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 적자 상태가 길어지면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 검토 의견에서 이제 잠재적 위험 요소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꼽아놨는데 이것도 뒤에 Q&A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적정성 최종 검토는 약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처럼 이제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큰 기술이고 이거를 국내에서 독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긴 해요. 하지만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매출이 크게 이제 증대되기까지는 좀 매우 장기로 접근해야 할 종목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소액으로 저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소액으로 그냥 매달 그냥 뭐 작은 돈으로 그냥 재미삼아 해볼 생각입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해볼 건데, 네, 계속 기업이 분기에 어떻게 성장하는지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Q&A 쪽으로 넘어가서 질문 주신 내용을 잠시 볼 건데요. 하상현님 질문 중에 이제 조직도도 보시고 직원 수가 25명이다. 근데 제대로 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5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 매출을 아직 일으키고 싶지만 시장이 제대로 이제 성장하지 못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인력으로밖에 좀 끌고 갈 수 없는 회사이지 않나. 근데 그 중에서 또 7명씩이나 연구개발직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금은 이제 뭐 프로젝트 위주 납품이고 거의 시범사업 위주, 테스트 위주 납품인데, 나중에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이 상용화가 본격화가 된다면은, 좀 사세가 확장되면서 인원도 더 확충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력은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테스트용으로 납품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전력이 향후 초전도와 사업을 실행할 시에 이제 국산 기업이 입찰에 실패하고 해외 기업이 수주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주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서남이 워낙 뭐 기술적으로도 뛰어나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유일한 그 초전도 선제 제조하는 업체이고, 그리고 기존 사업에도 참여를 한 만큼 이제 이후의 프로젝트에서도 수주 따낼 확률이 뭐 아무래도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강훈님이 유의미한 매출 발생 시기와 2024년까지 턴어라운드 해야 하는데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잠시 빠르게 설명한 것처럼 그 최초 이제 시범 상용화하고 나서 두 군데에 이제 또 그 송전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재개가 될 경우에 매출이 약 그 과거 대비 4.5배 늘어난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한 80억 내외의 매출을 기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리스크는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아까 종합검토 의견에 적어놨는데, 이제 뭐 중국이나 독일 쪽에 그 주요 경쟁자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들이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서 좀 시장 지배력을 넓혀갈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스크는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기가 언제일까? 그것도 역시 미지수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건호 님이 그 원가와 판매 단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흑자 전환 시 영업이익률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지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판가와 원가 사이의 관계를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매출 대비, 이제 과거의 매출이 잘 나올 때 50억 가량 있을 때 매출 총이익률을 봤더니 뭐 한 25%에서 38% 정도가 이익으로 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손익분기점이 한 매출 60억, 70억 가량 수준이래요. 그리고 이 수준의 매출을 넘어서면 고정비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아주 크게 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로 매출 300억을 달성할 시에 영업이익률이 약 43%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이 초전도 선재에서 이 초전도체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대요. 1.5%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순간 재료비의 비중이 적어지면서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2가지 사업들이 재개되는 시점에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원님이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투자한 회사인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쪽 공정과 연관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코리아의 회계 감사를 되게 오래 하셨던 회계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블로그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한류기라는 그 초전도 한류기 사업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이미 납품 실적도 있고,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이 핵심 소재를 제공하는 업체로 선함을 택해서 전략적 사업 파트너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성님이 이제 이 전기차 관련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이제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제 아까 집에 오면서 유튜브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막 뒤져봤는데, 아예 언급도 없고 시장에서 관심도 없고 그냥 그 정말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들 위주로만 다들 소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만약에 시장에서 이게 초전도 이 선제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주목을 받느냐, 그리고 시범 사업의 이제 규모나 빈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나중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상상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잠시만요. 혹시 또 추가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일단 발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 있었는데, 네, 말씀하세요. 발표하실 때 제가 초전도 잠깐 검색해 봤는데, 초전도가 저온 초전도랑 고온 초전도로 이제 나뉘는 것 같은데, 저온 초전도는 삼동이랑 고려 제강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고온 초전도가 이제 저온 초전도보다 한 단계 향상된 기술인데, 네, 저온 초전도가 1세대가 원재료가 은이고, 고온 초전도 2세대가 이제 서남이 이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네. 혹시 이거 원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게 여러 층을 이제 증착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원재료는 아까 그 IR 자료에 보시면은 그림에 이게 어떤 금속 물질인지 막
이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금속 물질의 종류가 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 지금 되게 어려운 이 막 기호들이 어, 있는데 이게 네, 제가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 이 부분은 이 그림으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아, 이거 왜 질문 드렸냐면은, 네, 이렇게 전선 만들 때 이제 가장 이제 영향 미치는 게 뭐 구리 예를 들어 주석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광물들 시세가 엄청 영향을 미칠 텐데 네. 이 회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수주가 엄청 들어와도 만약에 이게 원자재 광물 가격이 폭등하면은 대응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구리가 아, 저온 초전도 선재는 이제 구리 주석 이게 들어가는데 구리가 올해 엄청 폭등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어가지고 아,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주담 통화나 뭐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면은 제가 Q&A란에다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 Q&A에다가 좀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녹화는 종료하고 뒤에 좀 아까 STS 중공업 관련해서 질문 못 하셨던 분들 남아서 질문하고 좀 이야기 더 나누다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아, 저 서, 대원님이 괜찮으시면은 약간 저 한 서론 5분 죄송한데 정도?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네. 저 죄송한데 이 기업 처음에 발굴을 어떻게 지인이 투자를 하셔서 발견하신 건지 어떻게 발견하신 건지 그리고 이 회사 관계자가 그 주담이랑 통화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이게 주담 따로 없으면 그냥 회사 쪽에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어, 하신 건가요? 이게 주담이랑 제가 직접 통화를 하진 않았고요. 지금 제가 발표 준비한 거의 모든 자료들이 회사에서 IR을 올해 2월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좀 이제 시장에 좀 공개된 자료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제가 대부분 참고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고요. 주담은 뭐 별도로 없으면은 이 보통은 이제 뭐 이 CF 이 작은 회사기 때문에 CFO 분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회사의 뭐 대표 번호로 전화하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발굴은 제가 되게 우연한 기회에 하게 됐는데요. 제가 주로 투자하는 분야에서 좀 블로그에 자주 내용을 올려주시는 이웃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관심이 있는 뭐 기업으로 이제 포스팅을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보게 돼서 읽어보니까 저는 처음에 인터뷰 아까 기사로 올려드렸던 인터뷰로 처음에 이 회사 내용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 인터뷰 보고 나니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